결국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반도체들이 따라 움직여요. 이 세 가지의 섹터는 비슷한 영향을 받고 비슷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요. 성장이 좀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만약 비중이 좀 된다 그러면 10% 이상 손실을 끌고 가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17,11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비중은 24%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만든 고점이 19,140원이었는데 여기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고점 돌파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이 240선 계속 두드러 맞고 밀렸던 종목인데 240선 밟고 볼벤 상단까지 탔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종목은 추세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의 상승 추세선 상단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한 2,500원, 2,600원까지 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설령 이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닥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은 이 순간적으로 이탈했다 바로 회복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고점과 저점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정도 위치면 추세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그래도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으면 이만큼 열려 있는 거고 빠지면 이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밀리면 이 라인에서 좀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횡보 구간이라서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 들어가신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게 결국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반도체들이 따라 움직여요. 지금 반도체가 버티거나 잘 가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최근에 상승한 거에 절반을 반납한다거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추세선 상단 자리로 예상되는 2670이나 2700 여기가 추세선 상단 라인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스피가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뚫고 이렇게 확 올라가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한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가면 코스피가 2570포인트예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4%인데 아래로 밀렸을 때는 2.5%에서 3%가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지금 그럼 내가 코스피가 여기 2670, 80 찍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코스피는 2570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코스피가 조정을 주면 반도체가 자기 혼자 올라갈까요? 반도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지금 사신 건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얘만의 목표가를 볼 게 아니라 얘를 그럼 29,000원에 팔까요? 2,500원? 22,000원에 팔까요? 이것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2670에서 2700 라인이 오면 그때 얘가 뭐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10%가 올라갈지 5%가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시장 지수를 추종해서 반도체는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냥 개별 종목의 차트에선 얘가 저항이니까 여기서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다가도 시장 지수가 막혀서 밀리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도하는 타점은 코스피 지수 2670에서 2700 사이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꼭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한 16,000원 정도 여기까지 밀리면 거기서는 좀 겁먹기보다는 좀 더 산다 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도 될 것 같고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되나? 라는 생각보단 저라면 차라리 추가 매수로 대응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제가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지수가 조만간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삼성전자에 의존해서 올랐던 만큼 삼성전자가 조정을 한번 눌림을 줄 때 반도체 다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매력적인 섹터가 지금 반도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히려 지금은 지수 기준으로 좀 보고 지수가 2670에서 2700 사이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가 71,500원이라고 하세요. 비중도 15%라고 하시는데 본전까지 계속 쭉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필수적인 요소고 삼성전자는 정말 긴 시간 아래에서 박스권 횡보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이 패턴의 특징은 박스권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폭도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나오고요.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투매, 우하향,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은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상승 추세는 이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맘 같아서는 안 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희망사항이고 보통 주가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 추세라는 걸 만들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71,500원?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한 72,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도.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려면 장기 이평선들을 두 개나 더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맘 같아서는 얘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뚫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자 60일선 하나 뚫는 것만 해도 뚫었다가 밀렸다가 뚫었다가 밀렸다가 뚫었다가 지금 3번의 시도를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121선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121선에서 밀려서 또 밑에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갔다가 이번에 돌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본인 평단가 71,500원까지 가려면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돌파 못하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밀렸다가 또 다시 돌파 시도했다 밀렸다가 또 돌파 시도했다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이 아래로 평단을 낮추는 거죠. 살짝. 지금 그렇게까지 멀지 않잖아요. 67,000원 정도 아래로까지만 평단을 맞출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내 평단 부근 왔을 때 추매한 수량은 털어내는 거예요. 추매한 수량 털어내고 밀려. 그래도 다시 또 손실됐네? 그럼 내가 털어냈던 거 다시 사서 평단 낮추고 이런 식으로 72,000원, 500원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방치하면 이 구간에서 조금 기회비용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67,000원이나 68,000원 아래로 평단을 조금 조절해 놓으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사고팔고를 하면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럼 지금 추매할까요? 뭐 사실 지금 추매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지금 조금 사고 삼성전자가 한번 눌림 줄 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볼벤 상단 저항에서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58,0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림을 줄 수 있거든요. 삼전이. 그럼 지금 한번 살짝 추매하고 밀리면 58,000원에서 살짝 추매해서 평단을 67,000원, 68,000원으로 맞춘다. 딱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올 상반기 안에도 수익 좀 잘만 사고 팔고 하시면 수익 좀 많이 극대화시키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구간이라고 하세요. 유리기판 대장이라고 했는데 줄곧 내리네요.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이너스 30% 구간 지금 기다려봐도 좋을 만한 구간일까요? 아니면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유리기판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볼 만한 섹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리기판하고 전력설비 그리고 액침 냉각 이 세 가지의 섹터는 비슷한 영향을 받고 비슷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쪽이 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리기판이 왜 움직일까? 왜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고성능 AI 칩셋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성능 AI 칩셋이 단점이 열 관리가 잘 안 되고 전력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 떨어지니까 얘기가 나온 게 유리기판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즉 SKC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이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HBM 반도체, 고메모리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순환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 유리기판이라던가지 액침 냉각,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위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가요?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엔비디아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보는 게 좋거든요.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본인의 종목 그리고 본인의 종목의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 종목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좀 미리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거예요. 특히 고점에서 따라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자,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엔비디아도 항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전고점, 낙폭이 시작됐던 초입부까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좀 공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자, 여기 자리 한 번에 당연히 못 들어요. 기술적 반등에서 밀렸고 반대로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똑같이 조정을 준 상태로 여기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다음 주까지 해서 125불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30불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 SKC 물어봤는데 왜 자꾸 엔비디아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SKC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SKC 혼자서 움직이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가는데, 반도체 잘 가는데 왜 유리기판 애들 잘 안 가지? 이게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거의 한 17만 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평단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481선 아래 지지선까지 열어두시면서 이 구간, 현 구간부터 481선까지 나눠서 평단을 조절하시되, 평단은 낙폭의 절반 정도.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 항상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 줬잖아요. 이런 게 기술적 반등이라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탈출각까지 미리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급격한 낙폭을 또 만든다라고 했으면, 급격한 낙폭을 보였으니까 급격한 낙폭의 절반,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아셨다면은 좀 더 평단을 미리 조절해서 대응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구간부터 이 종목은 이제 뭐 사실 밀려봐야 481선 갔거든요. 이 아래로 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여요. 자, 왜냐면 이 당시에 SKC가 시장에 확 집중을 받았을 때 1월 8일, 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한 12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시장 밀림에서 툼에 나와도 11만 3천 원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 이 종목이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주가는 추세를 바꾸기 위해선 중간에 횡보 단계가 들어가니까 횡보에서 박스권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 자리가 대략적으로 13만 8천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에 물려 계시면 현 구간부터 해서 11만 3천 원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14만 원 아래로 맞춰 놓으시면 탈출각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뭐 장기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뭐 저는 추매할 여력도 없고 장기로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셔도 이런 식으로 저항마다 일부 대응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는 좀 매매를 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뭐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지지선을 잘못 잡고 들어가면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를 앞으로는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SKC는 지금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평단 관리를 좀 강조를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41만 6천 원에 5주 정찰병을 수요일에 보냈는데 어제 너무 빠졌어요. 손절 잘 하라고 강의에서 배웠는데 막상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에서 평단을 낮춰놓는 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평단을 낮춰야 될까? 저도 손절했습니다. 저도 수요일 날에 요 보면 이제 화요일 날 저가 가격단부터 분할로 샀거든요. 사가지고 아침에 이제 수익 들어갔는데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날 장대 양봉 나온 날 요 시가하고 저가 깨질 때 분할로 나눠가지고 매도해 버렸는데 수강생 분이시면 뭐라고 해야 될지 아시죠? 아직 손절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막 저는 어제 욕하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뭐 지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위에서 네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를 이제 터트리면 안 좋아요. 여기 36만 원짜리 요 꼬리까지 생각을 하면 네. 여기 터트리면 안 되고 여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지금 캔들에서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날도 요날 몸통 하면 점점 커졌다 그죠? 그리고 거래도 엄청 크게 터진 그런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일단 도지로 마감한다 그러면 매도세가 일단 요 내려오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죽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를 상승 출발시켜 주면 다행인 거고 상승 출발 안 시켜 준다. 하락 출발한다. 시가 월요일 아침부터. 네. 그래서 이 저가를 깬다. 35만 4천 원, 5천 원. 그러면 삐삐삐삐 한번 해주고 그냥 손절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시가 보고 전 저점 네, 전저점이죠.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로보티즈 질문 주셨는데 마이너스 10%이고 10% 비중이라고 하세요.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로보티즈를 계속 보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요때 유증 이슈 나오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시면 언제 사신 거지? 10%면 이거 유증 뜨고 사신 거예요? 음봉 나온 날? 아니면 이게 수익이었다가 내려오신 건가? 아니면 위에서 사셨다 물타기 해갖고 마이너스 10%가 된 건가? 일단 뭐 하여튼 이날 시가에 샀었다고 하면 지금 종가까지 이렇게 볼 때 마이너스 한 10% 되거든요. 11%, 10%?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약간 애매한데 어디서 사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여기지 3만 원짜리 이탈되면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지금보다 한 8%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18%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너무 손실이 커서 손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저가 그냥 기준 좀 잡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 네, 근데 이게 손절을 잘 하실 것 같았으면 이미 좀 저기 악재 떴을 때 네. 시가에 날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려서 쭉 안 끌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시가 부근이 이제 꼬리를 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선이기도 하고 뭐 앞에 전저점 구간 뭐 31,500원짜리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3만 원까지 깨지는 거 확인하겠다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비중이 적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실금 자체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계좌에 크게 데미지가 안 간댔을 땐 그럴 수 있는데 만약 비중이 좀 된다 그러면 10% 이상 손실을 끌고 가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갭이 이렇게 떠서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갭이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지금 여기 딱 메우고 지금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켜줘야죠. 지켜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지켜내고 흘러내린다 하면 그냥 3만 원까지는 일단 빠진다 봐야 되니까 네. 8%라도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게 맞지 않겠나. 아무튼 오늘 저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가 깨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 끌려다니지 말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로보티즈 뭐 볼 게 있나요? 기대감이 있나요? 얘네 지금 뭐 LG에서 지분 투자돼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뭐 있지? 사실 뭐 자체적인 모멘텀 다음 주가 LG전자 주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거. 컨퍼런스 갑자기 LG전자 회장님이 옆에 로봇 하나 데리고 나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사활을 있는 걸겠다. 거죠.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한번 좀 지켜보겠고요. 한미반도체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이 12만 5천 원이라고 하세요.
더 추가 매수하고 평단 어디까지 맞춰놓으면 손실 없이 본탈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2만 5천 원인데 12만 5천 원은 어쩌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탈? 네, 본탈 어쩌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그 한화 비전이 네. 이제 경쟁업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고도 저기 어디지? 뭐 있던데 해외 기업들 한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비전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독주 체제로 가고 있었던 게 이제 한미 반도체고 그 실적을 생각했을 때 매출이 요 지금 보시면 증가하는 폭을 보면 2026년까지는 확 증가하는데 2023년도 가이던스가 거의 이거는 뭐 2%대니까 이게 횡보란 말이죠. 성장이 좀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근데 주가는 8조 7천억, 영업이익 내년도 6천억 나온다 했을 때 뭐 1.5배 하면 뭐 9조대. 여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한 38% 더 올라야 되니까 시총이 38% 더 오르면 거의 10조 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 차트는 뭐 잘하면 이게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12만 5천 원짜리가 전 고점이니까 저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가지고 물타기 평단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죠? 9만 8천 원까지는 내려놓으시면 본탈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을 때 기존 가격 12만 원대는 조금 애매하고 네, 평단 많이 내려놓아서 한 11만 원? 네, 네, 그 정도까지 맞춰 놓으면은 10만 원? 네. 10만 원까지 되게, 맞춰 놓으면 네, 10만 원 안 되게 맞춰놓으면 여기가 딱 전 갭 구간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를 보이다가 개파랗게 버린 자리라서 올라오면 정말 여기까지 부근까지는 어쩌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뭐 좀 무난하게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격단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낮춰두면 일단은 탈출이 가능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뭐 60일 이평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탈출 쪽에 무게를 두신다면 그렇게 해서 탈출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조금 비중 남겨가지고 한번 뭐 추세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수익을 더 보시고 그 추매한 거는 비중 이제 평단을 확 낮춰가지고 그 본탈 딱 하고 그건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든지 현금 들고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